안녕하세요. 법적인 도움을 주는 썰법입니다. 오늘 사안은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예요. 세입자 때문에 정말로 미치겠다는 집주인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무양심, 무개념 세입자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빌라 지층 한 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고 계속해서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는 4번 정도 바뀌었는데 여태껏 이런 세입자는 살다가 처음 봅니다. 최근 세입자가 17년부터 20년까지 총 4년 조금 안 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1월 보일러 수리를 위해 방문했었는데 집이 정말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TV에서나 보던 광경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오, 진짜. 아이고. 살다 보면 병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호더라고 해서 이런 물건을 이렇게 수집하는 정신병적 증세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쌓아놓은 곳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할 것을 요구했고 12월경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수리가 다 끝나고 수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주었는데 견적이 총 410만원 나왔고 해당 금액을 세입자에게 통보하니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쓰레기 치우는 비용인가 봐요.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랑 아마 수리비까지 다 도배하고 곰팡이도 다 제거해야 되겠죠. 네. 그 이후로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몇 번 연락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2월경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요약하자면 계약이 2021년 10월에 만료되거나 귀하께서 2020년 11월경 집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2020년 12월에 이사 나오면서 보증금의 일부인 합계 땡땡 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남은 잔액인 땡땡 만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당키 나한가요? 처음에는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남은 보증금을 그냥 달라고 하나요?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집주인은 오히려 좀 사정이 낫다라고 또 괜찮은 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안 나갈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소송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럼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재판 늦게 잡히잖아요. 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1회 기일이 잡혀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전날. 그럼 한 달 있다가 또 기일이 또 잡히거든요. 나와서 또 한 기일만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내가 불쌍하네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년 정도 이상을 끌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증명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너무 부당한 무시해도 되는데 그러다가 막 소송하면은 어차피 소송할까요? 지금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송하면 이제 손해비 들고 소송 비용 부담되고 여기 나오는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임대인이 수리를 통해서 대신 이행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거에 대해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증명 답변을 보내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 좀 드리자면은 그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경험들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내용증명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세요. 반대로 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뭔가 상대방이 겁을 먹고 뭔가 이행을 하지 않을까 뭐 내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용증명을 좀 많이 활용하시는데 법적인 의미에서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증명을 받으시더라도 뭐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입장에서 뭐 이걸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라는 좀 어떤 큰 기대도 안 하시는 게 좀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집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집값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냄새도 나고 또 주변에 이제 이 집에는 이런 뭐 벌레도 많이 나오고 이러도 소문도 나잖아요. 그럼 아무도 이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태들이 계속 되다 보면 집값 자체가 하락되니까 사실 임대인의 그 손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여서 이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미리 합의를 해가지고 재소전 화해라는 그 절차를 밟아서 계약이 끝나면 바로 명도 집행할 수 있게끔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을 받아두는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리비가 만약에 보증금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는 결국은 그 전부 보증금을 까고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줄 의무가 없고요. 추가로 또 수리비가 못 받은 미납 잔액이 있으면 그거를 소송해서 받으셔야 되는데, 액수가 뭐 소송해서 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뭐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네. 썰법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의 사연도 들어드립니다. 변호사님 혹시 조댓구알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저 욕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게 조댓구알이군요. 너무 빨리 발음하시면 안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네. 끊어서 얘기해요. 네. 조댓구. 더 이상 안 해요. 예. 여러분 모두 조댓구알 부탁드려요.